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의 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습니다.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이렇게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습니다. 남은 재판이 또 3개나 있는데 좀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보신 그대로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늠할 또 다른 1심 선고, 오늘 뉴스톱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열흘 전 공직선거법 1심에서는 만약에 이게 대법원까지 진행이 될 경우 10년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더 큰 고비로 여겨졌던 위증교사 1심 무죄가 나왔는데요. 하나하나 뜯어보기 전에 먼저 조금 전에 검찰로부터 들어온 속보부터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속보를 제가 읽어볼게요. 검찰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무죄, 납득하기 어렵다, 항소할 거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에서 항소할 거다라는 얘기보다는 좀 더 세게 이 납득이 어렵다는 말을 한 것 같아요. 쭉 읽어보겠습니다. 김모 씨가 이재명 대표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 자백을 했고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교사 행위로 김모 씨가 위증했다 인정을 했다. 김모 씨의 유죄를 판단하면 이재명 대표는 무죄,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은 이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얘기겠죠. 이재명 대표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할 거라고 했습니다. 검찰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이제 이 얘기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정확히 열흘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는데 오늘 위증교사 1심 무죄였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1승 1패라고 만약에 치면 그렇긴 한데 검찰이든 민주당이든 뭔가 위증교사가 더 어렵다고 본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판결을 보면 제가 가진 법상식과 또 법률가들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인 어떤 것들을 좀 뛰어넘는 그런 판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위증한 사람은 있는데 교사한 사람은 무죄다. 이렇게 지금 판결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렇게 판결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 아마 앞으로 재판에서 위증교사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 우려가 듭니다. 예. 사실은 지난번 유창훈 부장판사도 소명이 된다라고 본인도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오늘 김동연 부장판사가 내린 결론을 보면 글쎄요 좀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건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항소심에 다퉈봐야겠죠.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난 선거법 1승 1패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이거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완승이 돼야 되는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1승 1패가 돼서는 되지 않고 모든 걸 이겨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1승이라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선거법 위반 사건 이거는 사실은 633이라고 해서 재판 날짜가 거의 정해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이게 더 큰 부담으로 안겠죠. 물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번 위증교사 1심 무죄로 인해서 어떤 좀 활력은 찾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없어지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민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향로가 결정이 될 텐데 자칫하면 어떤 이재명 대표의 어떤 판결 이 영향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좀 스스로의 어떤 개혁과 혁신 이걸 굉장히 늦출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는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건
이재명 대표의 입장과 또 친명의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좀 활기는 되찾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의 말씀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한숨은 돌렸지만 예를 들어 재판이 이어지는 재판이 5개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는 5승을 해야 본인의 정치적 운명이 쭉 이어지는 건데 거기서 1패 2패만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이렇게만 된다고 하더라도 뼈아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한숨은 돌린 건 맞지만 그 정도 정책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허들을 하나라도 못 넘으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일단 못 넘었고 하나는 넘었다고 해서 지금 상황을 우리가 다 이겼다라고 판단하기엔 굉장히 섣부른 상황인 것 같고 예. 이제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재판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좀 지연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일단 선거법 위반 사건이 일단 유죄로 내려졌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력을 가해서 이 선거법 재판을 지연하든지 예. 좀 뒤집으려는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검찰도 곧바로 항소장 내겠다고 하면서 이게 어떻게 위증교사 김모 씨가 자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사를 시킨 걸로 보이는 이재명 대표가 무죄냐 납득 어렵다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뜯어보겠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제가 그 핵심 내용만 먼저 짚어보면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관련해서 증인으로 출석한 그 김모 씨에게 이재명 대표가 수차례 전화를 걸어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이런 것들 검사 사칭 사건의 누명이었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혐의입니다. 그럼 다음 화면 볼 텐데요. 1심 재판부는 오늘 김모 씨의 증언 일부가 위증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구자룡 변호사님 이 과정에서 교사에 시킨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고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까 고의 얘기, 무죄 떴을 때 구자룡 변호사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기존의 판례 법리를 다 그냥 걷어차버리는구나. 위증죄, 위증교사죄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 법리를 다 폐기시키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고 통상적인 방어권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불법으로 처벌했던 영역을 합법으로 만드는 판결이다. 사법 질서를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판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너무 세게 얘기하시는 건 아닙니까? 저는 왜냐하면 법조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와 사례군이 워낙에 탄탄하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했을 때도 심지어 민주당 분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라고 얘기했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유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존의 판례하고 굉장히 동떨어진 판결을 그냥 통상적 방어권이다. 통상적 방어권인데 왜 위증을 한 김진성 씨가 나오죠? 통상적 방어권이면은 그냥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위증을 한 사람이 지금 처벌을 받는 상황에서도 교사를 한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약간 예. 언어 도단적인 상황이 되는데 법리를 하나하나 따지면 더 문제가 많습니다. 원래 위증이라는 거는 자기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유리한 증언을 끌어내겠다라는 게 본질이에요. 예. 그래서 회유가 가능한 사람인지를 접촉을 해보고 회유를 하고 그게 통하겠으면은 증인으로 신청해서 위증을 시킵니다. 예. 근데 이 판결에서는 김진성 씨하고 통화를 할 무렵에는 증인으로 확정돼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무죄의 근거로 삼거든요. 나한테 유리한 사람이니까 증인으로 채택하는 게 맞는데 시간을 거꾸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리는 기존에 없던 것이고 기존에는 그 증인이 모르는 내용을 주입하거나 이 증언이 나한테 유리하다고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위증죄로 처벌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하고 이 사례가 왜 다른지 그 판례를 왜 폐기하고 새로운 방어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논증 없이 그냥 무죄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것이 사법질서에서 특히나 이제 지금 진행될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서 예. 그냥 통상적 방어권 행사입니다라는 차원에서 그냥 변론 요지서나 근거 자료나 주장하는 내용이 마구 지금 이제 넘어다니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이제 법원에서 증인의 증언이라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이런 상황까지 초래됐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구 변호사 하나 더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아니 위증은 인정하는데 위증 교사에 대한 건 무죄가 났는 게 이게 무슨 법적으로 깊숙이 들어가지 않아 상식적이지 않다는 말인데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적인 방어권 행사. 다만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당시 일부 진술을 기억해 반해서 허위로 한 것이 인정된다. 근데 애초에 이재명 대표 측의 변론 전략은 변론을 했을 때 내가 무죄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별로 위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사도 없었다라는 건데 재판부는 그거랑은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이런 식의 무죄 논리는 이재명 대표 쪽에서도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만큼 좀 많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은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계기는 우리가 익히 다뤘던 녹취록에 문제되는 내용들에서 비롯된 것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녹취에 의해서 위증이 됐기 때문에 교사로 여태까지의 판례에 비춰봤을 때 이거는 처벌이 가능합니다라고
해왔던 것인데 예. 그거를 뚝 잘라가지고 그 주변의 정황들은 다 쳐버리고 통화의 내용도 이것이 시작은 여기서 시작되었으나 통상적 방어권 행사다라면서 김진성 씨의 존재를 아예 부정하는 식으로 돼버렸거든요. 예. 이거는 지금 기존의 민주당에서 자신들에게 원치 않는 결론이 나왔을 때 뭐 미친 판결이다 이렇게 하는 거랑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법부에 대해서 헌법 이론적으로도 그래요. 원하지 않는 판결에 의해서 사법부나 재판관을 이제 공격하는 이건 안 되지만 합리적 법리적 차원에서 왜 판례하고 다른지 이건 사법의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법리적으로 기존 판례하고 왜 다른지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이거는 지금 본범위 처벌을 받고 그거의 시발점이 인정됐음에도 그거에 대해서 고의가 없다. 예. 이게 아주 쉽게 얘기하면 김진성 씨는 그 통화로부터 시작돼서 위증을 한 게 맞는데 예. 이재명 대표는 내가 통화하면서 했던 얘기로 인해서 김진성 씨가 위증을 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예. 자기가 원하는 게 이겁니다.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는 거로부터 위증이 시작된 게 맞는데 예. 위증을 할 줄 몰랐대요. 어떻게 그런 판결이 가능한지는 지금도 놀랍습니다. 그 기존 판례와 달랐다는 구 변호사가 이런 분석을 해서 실제로 저희가 몇 가지 얘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올해 위증교사 1심 선고 현황 1심 16건 가운데 무죄가 한 건도 없었고 벌금형 이상을 받았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 특히 검찰이 그동안 가장 자신했던 혐의 중에 위증교사 혐의가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 사법 방해죄고 양형이 가장 무거운 게 위증교사다. 위증보다 더 무겁고 그래서 실제로 검찰은 양형 기준표선 최고치 3년을 구형했었는데 검찰은 위증교사범 93.8%가 징역형이다. 강선필 부위원장님. 네. 근데 그 변호사 말씀과 과거 판례를 봤을 때 이례적인 건 민주당에서도 좀 이례적으로 보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희 민주당은 처음부터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에 사실 뭐 이례적인 판결인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무게를 두진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모든 사건, 그러니까 올해 있었던 게 16건이라고 하는데 예. 사실 16건의 사건이 어떻게 1부터 10까지 다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권에서 계속해서 주장했던 과거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유창훈 판사가 위증교사와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은 일관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뭐라고 말씀드렸냐? 아니 영장실질심사라는 것이 꼭 이재명 대표 케이스만 검토하는 것도 아니고 짧은 시간 2, 3일 내에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최근에 검찰이 아닌 이재명 대표 측에서 제출한 녹음, 녹취 파일의 전체본을 유창훈 판사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거예요. 또한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는 사실 검찰 측이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겁니다. 왜? 검찰이 이 사람을 구속시켜야 된다고 할 때 무엇을 가지고 할지 피고인 측은 알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정식 공판에 들어가면 판사 앞에서 검찰과 변호사가 서로 간에 공방을 주고받기 때문에 판사가 아무래도 두 쪽의 입장을 더 심도 있게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판결의 내용은 다를 것이다. 그래서 무죄를 확신했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93.8%의 징역형. 과거 판례와는 다르다 말씀하시고 앞서 지나갔던 것 중에 올해 위증교사 혐의의 16건 중에 모두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찰의 자신감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알 수 없습니다만 친명계조차도 이 위증교사에 대한 걱정이 제일 많았었는데 일단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습니다.